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피어스 박몽 대표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캡처원 기초 강좌 2021년도의 마지막 강좌 기초 강좌 36강 FAQ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캡처원에 대해서 기초 강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강좌를 마쳤고요. 오늘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질문 사항들을 묶어서 이제 FAQ로 제가 묶어서 이제 매뉴얼로 제작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FAQ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kpviewers.com에 들어가시면은 캡처원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원 메뉴에서 FAQ에 보시면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KP 정품 권한을 가지신 분들께서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치 삭제 문제라든지 라이센스 인증이나 여러 가지 에러라든지 테더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나 에러 사항이 있는 분들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FAQ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긴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공식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또 이렇게 기초 강좌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이제 연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고객 지원의 1대1 문의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저희가 응답을 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급하게 이제 응급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구매 고객분들께 이제 이메일로 라이센스를 발송해 드릴 때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나 밤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가 시간 외에는 급하게 에러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캡처원 사용하면서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급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을 다 이제 밀어봤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라이센스를 입력을 하고 라이센스가 입력이 안 돼서 뭐 활성화를 못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애로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요거죠. 우리가 테더링 연결된 카메라가 없음. 카메라를 연결했는데 이게 인식이 안 돼. 무조건 카메라를 연결하면은 케이블을 꽂으면은 USB 케이블을 꽂으면은 소니면 소니, 캐논이면 캐논이라고 여러분들의 카메라 모델이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고 이 촬영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또는 연결을 했는데 끊긴다거나 그래서 거의 하루에 몇 분씩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화가 오세요. 그리고 연락도 오고 그래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표출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캡처원에 FAQ 보시면은요 테더링 해가지고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테더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시면은 KPOS에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는데 자 테더링이 안 됐을 때 이 객관성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카메라가 먼저 지원 목록에 맞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인지 소프트웨어적인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 내 버전에서 이 카메라가 잘 지원되는데 또는 처음부터 인식이 안 되는 건지 인식이 되다가 끊긴 건지 그러니까 인식이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내 카메라의 설정 소니 같은 경우에 USB 연결해서 PC 원격이라는 모드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PC 원격으로 이제 선택이 안 돼 있다든지 또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잘못 선택돼 있다든지 근데 내가 PC 원격으로 했는데도 왜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소니의 이미징 엣지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가 돼 있어서 충돌이 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카메라 라이카나 캐논이나 특정 카메라에서는 메모리 카드를 빼야지 테더링이 된다든지 또는 메모리 카드를 꽂아줘야지만 테더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브랜드마다의 설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가 곧 빼야지만 인식이 되는데 그거 모르고 뭐 케이블도 바꿔보고 뭐 드라이버도 다시 깔아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메모리 카드를 뽑아야지만 테더링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허탈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내 케이블이나 카메라 포트나 또는 컴퓨터 포트가 잘못돼서 여러분들 이런 실수도 많아요. 우리 조립 PC 사용하면은 케이블을 꼭
짚고 빼고가 편하니까 조립 PC 앞에 USB 또는 위에 있는 USB 포트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 포트 자체가 전원이 부족해가지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식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USB 메모리는 잘 인식이 되는데 왜 카메라는 인식이 안 되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조립 PC 쓰시는 분들 USB를 뒤로 꽂으면요 거의 90%로 인식될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맥이든 윈도우든 여러분들 테더 케이블 사용하실 때 우리 스튜디오에서 좀 카메라랑 컴퓨터랑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길게 쓰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m 케이블에다 5m 연장선을 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캡처원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무조건 캡처원 탓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전력 신호가 끊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카메라에서 테더링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뭐 인식이 됐다 안 됐다 아니면 데이터가 느리게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다면 자, 내가 어떤 젠더의 문제, 허브라고도 하죠. USB 허브를 쓰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익스텐션 케이블, 연장 케이블을 쓰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짧은 케이블만 물려서는 잘 되는지랑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 가다 보면은, 내 케이블의 문제인지, 내 컴퓨터의 문제인지, 내 카메라의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카메라랑 컴퓨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줘서 크로스 테스트를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 카메라와 내 케이블을 가지고서 다른 컴퓨터에서 했을 땐 잘 되는지, 다른 사람의 카메라와 케이블로 내 컴퓨터에서는 잘 되는지 해서 도대체 이게 내 컴퓨터의 문제인지 카메라의 문제인지도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더링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캡처원을 사용하시는 프로페셔널 사진가라면 아마 90%는 이 캡처원의 테더링의 빠르고 정확한 스피드 이런 것 때문에 캡처원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테더링이 잘 안 되는 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접근을 하셔가지고 저희 KP 유어스의 FAQ에 있는 이 테더링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순서대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 역할이 그런 문제점을 찾아드리고 해결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또 이 캡처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22 버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당황하시는 거.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께서 이런 거 내보내기 아이콘이 없어져가지고 톱니바퀴가 없어져서 이 내보내기 요거 하나로 통일됐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여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본사에서는 다시 이제 헷갈리니까 내보내기로 이렇게 아예 톱니바퀴 대신 요 아이콘이라고 통일을 시켜놨어요. 이런 부분들 레시피를 다시 살려줄 수 있게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고 여기 톱니바퀴 3개짜리 있었지 않습니까? 20 버전 쓰시는 분들까지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기 대기열도 요거를 열어줘야지만 여기서 보여요. 아마 여기에선 또 내보내기 대기열이 안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운 22 버전에서 이 선택 편집 아이콘을 숨겨놨는데 그 전까지 22 버전까지는 이게 기본 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캡처원을 배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눌러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콘을 모르고 눌러보다 이거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끄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괄 수정이 안 되고 이괄 적용이 안 되고 이괄 내보내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내보내기를 눌러도 이게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내보내기 안 된다는 경고창을 띄울 거고요. 그러고 내가 한 장의 사진을 이렇게 노출을 한번 확 올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 적용을 눌러도 백날 눌러도 안 되니까 저한테 많이들 연락이 오죠. 왜 안 되냐고 적용이. 당연히 안 되죠. 이게 꺼졌으니까. 이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의가 많이고,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FAQ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잘 되던 작업이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쓰시다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에 밑에
연필이 빨간색 X로 쓸 수 없다. 연필 마크가 있고 빨간색으로 됐고 여기 눈동자 마크가 있어서 말 그대로 눈동자로 요 사진을 볼 수만 있고 편집은 못한다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성격 급하신 분들 여기서 가져오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메모리 카드를 찍어가지고 불러놓는데 메모리 카드는 용량이 적으니까 얘가 편집을 못 해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으로 연필 마크가 뜬다라는 거는 편집이 안 되니까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서 불러왔다든지 내 하드디스크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편집이나 내보내기를 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 외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 보정을 할 때 더 나은 사진으로 이런 이제 인물 사진이면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좋은 사진들을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툴들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해외에서의 팁들도 많이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본사에서 라이브도 많이 하고 그런 라이브들을 팁으로 올리는데 그런 부분들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저 또한 이제 KPOS 홈페이지에 그런 팁들을 또 한글화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계속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캡천 21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캡천 기초 강좌는 2021년도 버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당연히 이제 캡천 22 이제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철학은 뭐 캡천 어떤 버전을 쓰시던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21을 발표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캡천 22 버전을 굳이 꼭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냐,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구 버전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영구 버전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정기 구독, 그러니까 비록 이제 한국에서는 정기 구독이 안 되고 캡처원닷컴에서의 독점으로만 이제 정기 구독을 저렴하게 이제 1년 단위, 월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기 구독은 정기 구독대로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취향이나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이제 페이지원 그리고 페이지원 디지털백, 디지털 카메라 또한 캡처원의 한국 수입사 대표로서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불법판을 쓰시는 분들께서 자꾸 저한테 AS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빈번해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당연하게 불법판을 쓰면서 AS를 요구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을 만났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간혹가다 있는 일이면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캡처원이 대중화되고 스튜디오에서 많이 잘 사용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급하니까 전화를 해서 SOS를 요청하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거는 이제 에티켓을 떠나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불법판을 쓰는 것 자체로 비난한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KP 정품 고객들을 지원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제가 의욕이 상실되고 또 이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판을 씀으로 해서 만약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업데이트를 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캡처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보세요. 다운로드에 캡처원을 보면은 21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 21.0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벌써 한 해 동안에 2, 3, 4, 5, 6, 7, 8, 9, 10번의 업데이트가 무료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버그들을 계속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며칠 전에 발표한 15.0, 22 버전은 이제 처음 출시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겠죠. 근데 이제 불법판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버전을 쓰세요. 저는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불법판은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서 저한테 항의를 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거는 좀 정품을 사서 쓰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전화를 해서 뭐가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정확하게 불법판이면 불법판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 게시판에다 글을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걸 밝혀주시는 게 에티켓일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는 게 에티켓인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정품을 쓰시는 고객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그런 부분들을 상실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에서 새로운 방향은 이제 제가 참 많은 고객분들을 접하면서 이 캡션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느끼시는 분들이 어떤 컴퓨터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아주 그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고 인물사진이든 풍경사진이든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프로페셔널 사진가까지 이 요구사항이 무척 다양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은 많이 나지만 제가 모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좀 더 여러분들께서 더 알차고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전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초심자 그러니까 초급자라든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바로 그러니까 즉각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코너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더링이라든지 제가 이미 한 2차례 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에서 스튜디오라든지 프로페셔널 작가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2022년도에 욕심내지 않고 차분히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FAQ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KPOS나 저 페이지온맨 박몽 대표에게 건의하시고 싶으신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를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위드 코로나가 안정화됐었으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많지는 않지만 함께 이렇게 기초 강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조언을 바탕으로 다음 해 2022년도에는 더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고 그런 시간으로 저희 KPOS 포토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그리고 건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KPOS 포토티 박몽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